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린다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서 우리가 공산주의자를 또 다른 공산주의자로 대처하는 것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탄핵한 사람들을 그냥 두고 대통령께서 나를 그냥 묻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 공화당이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결국은 보수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으로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또 다른 공산주의자에게 나라를 넘길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시즌2가 된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뻐꾸기는 뱁새알을 다 까먹고 거기다가 뻐꾸기알을 넣어두면 뱁새가 뻐꾸기알이 자기 알인 줄 알고 길러서 결국에는 자기 천적을 기르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를 잡아먹는 뻐꾸기들을 길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보수우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안고 넘어가시면 우리 보수파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보이는 듯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짜 보수파, 결국에는 보수파를 다 죽이고 보수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이번에 정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문재인 시즌2가 됩니다. 70여 년간 압력한 이 공산주의자들이 결국은 우리 보수우파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 있었으며, 말은 보수우파인 것처럼 하나 공산주의자이나 마찬가지고 문재인과 결국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문재인을 끌어내린다는 것은 끌어내릴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보수파,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김정은 아가리에 우리 대한민국을 바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용식 주필도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묻고 가야 한다, 묻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조원진 공동대표 발언입니다. SNS 총력전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국회에서 2011년, 2012년 토착 빨갱이들이 100년 전쟁을 완성하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국회 세미나를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지금의 좌파 연정을 하겠다는 세력들이 100년 전쟁을 완성하자고 이야기했고, 방송도 100년 전쟁 이야기를 했습니다. 1912년 1월 1일 막스 레닌주의 이념으로 공산당이 창당되었습니다. 2011년, 12년 공산당 창당 100년 되던 해에 그들은 100년 전쟁을 완수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100년 전 1912년 1월 1일 세계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라는 구호를 가지고 공산당이 창당되었습니다. 2012년 그 후 불과 3년 반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지금 주사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토착 빨갱이 세력들이 100년 전쟁,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완성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우연히 탄핵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 전국 딱 1년 전에 그들은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탄핵하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들과 종북, 친묵, 반미주의자들이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입니다. 절대 탄핵될 수 없는 국회 구조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된 것은 62명의 배신자들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자기들 회사의 문제 때문에 보수 언론사들이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중에 조중동과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 선거가 6개월 남았습니다. 제2의 박근혜 대통령 죽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좌파 언론들이야 그렇다 하지만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 2번 죽이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알기나 하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침탈되고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나라 정체가 망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나 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대통령께서 2년 반, 약 900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2의 탄핵을 하려고 합니다. 조선일보, 문화일보, 보수를 자처하는 언론들이 또다시 제2의 탄핵을 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명확하게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언론 방송이 우호적이지 않고
우리 공화당이 크면 클수록 자유한국당이 무너집니다. 그들은 자유한국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무너진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허술한 큰 배보다는 어떠한 폭풍우에도 견딜 수 있는 단단하고 강한 배가 필요합니다. 큰 배가 무너지면 배신자들은 쥐새끼 빠져나가듯 빠져나갈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역할은 단단한 배를 만들고 그 배에 정체성이 확실하고 투쟁력이 있는 사람들을 태우고 국회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배를 중심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 소위 보수 언론들이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 죽이기를 하는 것은 그들의 원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혁하고자 하는 것은 탄핵 배신자들, 좌파들, 그들뿐 아니라 소위 보수 언론 방송의 개혁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열악한 언론 방송 환경에서 애국 국민들과 우리 공화당이 3년 가까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주도 쉬지 않고 146차 태극기 집회를 가졌습니다. 자발적으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듯 구국의 투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우리 공화당의 투쟁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줍니다. 투쟁력이 있다, 조직력도 있다, 대단히 믿을만하다고 하시는데 언론 방송이 싫지를 않습니다. 마냥 언론 방송의 환경만을 탓할 때가 아니다.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이기고 돌파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이 수십만에 달하고 일당 100의 책임 당원이 있습니다. 이제 SNS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오늘처럼 막말에 가까운 논조의 사설을 쓰면 폭발을 해야 합니다. 문화일보에 애국 국민이 가면 다치게 됩니다. 다치지 않고 폭파하는 방법은 바로 SNS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2번 죽인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다음 총선까지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보수 분열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수 분열 세력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너져버린 보수, 대한민국이 망해가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비겁하고 용기 없는 보수, 이뿐이 아니라 단단한 보수, 체제 역사 싸움의 선봉에 서는 보수, 그런 진보 우파를 만들어서 개혁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화당 당원뿐 아니라 모든 애국 국민들이 SNS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조직이 열세하고 자금이 부족하고 언론 방송이 실어주지 않으면 언론 방송을 때려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이런 논설을 쓰면 안 된다고 마비가 될 정도로 SNS 싸움을 해야 합니다. 당의 공동대표로서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때 당하듯 우리 공화당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까지 다시 당하게 됩니다. 모든 당력을 동원해서 이 작업을 해야 하고 국회의원 수십 명 들어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 바로 SNS 전쟁입니다. 광장 투쟁뿐 아니라 SNS 투쟁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제 태극기 투쟁과 함께 SNS 투쟁도 해야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지난 3년간 광장에서의 투쟁을 훌륭하게 수행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더 넓은 온라인 세상으로 들어가 그 투쟁의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SNS 전쟁이 왜 중요한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정국을 통해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들은 광장에서 초를 들고 끊임없이 뉴스를 생산해내고 각종 포털 사이트 뉴스와 유튜브 같은 온라인 수단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민심을 왜곡했습니다. 광장에서의 촛불을 전 국민의 촛불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 바로 온라인에서의 선동이었으며 우파 국민들은 이에 전혀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이제 광장에서의 투쟁이 온라인으로 전선을 넓혀야 합니다. 그 첫째로 모든 당원이 우리 공화당 공식 카페에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의 모든 정보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둘째, 포털 사이트 다음 네이버의 아이디를 필수로 가져야 합니다. 광장에서의 외침을 온라인으로 옮겨야 합니다. 동지님들이 연결되어 있는 당의 공식 카페와 SNS 연결망에는 앞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참여해야 할 뉴스가 올라오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각자들의 의견을 피력해야만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기울어진 여론을 바로잡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2번 탄핵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SNS 투쟁을 통해서만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애국심과 애당심으로 투쟁하시는 당원 동지분들과 애국 국민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외연 확장 투쟁이 바로 SNS 투쟁입니다.
각 지역에서 서명대를 통해 투쟁하시는 많은 분들과 SNS 투쟁을 하고 있는 당원 동지분들이 계시지만 이제는 애국 국민의 차원에서 해야 하며 우리 당의 존망을 결정하는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2번 죽이지 않고 우리 공화당도 살아남는 유일한 길임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2019년 9월 26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논평 하나 추가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2019년 9월 26일 오늘 총체적 난국 49일째. 국정의 모든 분야가 조국 블랙홀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늘도 총체적 난국이 49일째 이어지면서 오늘도 나라 전체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은 조국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조국 보호에 올인을 하고 있고 총체적 난국을 뒤로한 채 유엔을 방문한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변인처럼 김정은이 해야 할 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올해에만 10차례이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22차례나 도발을 했으며 핵무기는 지난 1년 동안 10여 기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9.19 군사합의 이후 단 한 건의 위반도 없었다고 북한을 변명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 후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다운 나라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남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얼마나 더 무너지고 망해야 나라다운 나라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총체적 난국에 빠진 나라를 보고서도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분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제게는 이미 경제는 버려진 자식이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은 좌파들의 말처럼 대통령 후보급이지만 여기에 더해 촉새들 유시민, 민병두, 공지영, 마저 현란한 새치어로 국민의 심사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현직의 부장판사는 유시민을 향해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건의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는 아들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나오자 가슴에 피눈물이 나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가슴에 피눈물이 나는 것은 국민들의 가슴이고 그 이유와 원인은 검찰이 아닌 바로 조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온통 흑과 백이 뒤엉켜 진실이 거짓을 덮으려 하고 있고 헌법 위에 조국법이 나라를 통치하는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 하늘을 가리는 먹구름을 걷어내고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기 위해 오늘도 구국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26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 진순정이었습니다.